네, 동행 리더십의 윤종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규하의 원칙 신념과 소크라테스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12 사태, 5.17, 5.18 등 격동의 현대사를 체험하면서 그는 결국 9개월 만에 사임을 하게 되었죠. 최규하 대통령은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요. 경기고등학교에서 그는 특히 영어와 문학을 잘해서 일본 선생님들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동경고등사범학교, 즉 동경제국과 맞먹는 우수한 학교로 진학을 하죠. 졸업 후 그는 만주 대동학원에서 행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만주국 관리를 잠시 지내다 해방이 되자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나 교수보다는 공무원이 낫든지 그는 미 군정청 식량처 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죠. 당시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영어를 잘하는 인재를 고르던 중 그를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발탁을 하여 이승만 정부에서 외무부 차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후 67년 박정희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73년에는 중동 특사로 나가 나름대로 공을 세움으로써 75년대는 국무총리가 되죠. 그 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권한대행을 거쳐 10대 대통령에 취임하나 약 9개월 만에 사퇴를 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등을 거친 후 06년 사망을 하여 현재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요. 왜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을까? 법규라면 그 최규하 대통령 사후 돌아가신 대통령은 모두 대전 현충원에 가야 하죠. 그런데 때법이 통했는지 어쨌든 나머지 대통령님은 전부 국립 동작동으로 최규하 대통령만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규하 대통령도 가능하다면 동작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최규하 대통령 사후 돌아가신 대통령님은 대전 현충원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청밀한 삶의 대명사였죠. 그는 세 가지 조심을 강조하는데요. 부인의 치맛바람, 또 비서, 자녀. 가장 가까운 데서 측근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는 이러한 세 가지를 조심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 외교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교상 골프도 쳤을 텐데 골프를 치지 않았죠. 그리고 국무총리 재임 시 정선 탄광을 방문했을 때 막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연탄을 떼겠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했죠. 또 53년 된 선풍기를 돌렸고 음식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서민 음식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73년도에 구입한 집을 땅 한 평 늘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주하였습니다. 야, 우리 그 대통령들은요, 퇴임하면 큰 집으로 가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봉급을 보면은 그게 쉽지 않죠. 2020년 기준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40% 이상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억 2천. 그 가운데 반은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은 연 약 6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데요. 5년이면은 약 3억이 되겠죠. 아마 그 정상대로 한다면은 본인이 살던 집에 개보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이러한 면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과묵성실한 자연인이었고 유능 청렴한 공직자였으며 주사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는 68년도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 기습에 나섰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죠. 이때 미국은 사이런스 벤스 특사를 보내서 제지를 하는데 이때 특사와 단판을 벌려서 1억 불을 받아 향토 예비군 250만의 소총을 무장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68년도에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온 윌리엄 포터 특사가 불량 국가에 끼지 말고 빨리 서명을 하라 했을 때 최규하는 동맹국 외무부 장관도 설득하지 못하는 규하가 어떻게 명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속을 빡빡 긁어가지고 한미 연례 안보회의, 지금도 매년 미국과 국방부 장관 회의를 하는데요. 이때 비롯된 것입니다. 또 73년 중동 특사로 석유 파동시 파견되었을 때 사우디 국왕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우리 한국 근로자가 중동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동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종전 유가로 들여와 술을 못하는 최규하를 박 대통령은 등을 두드리면서 막걸리를 먹여서 네 발로 걸어 나왔다는 일화가 있죠. 주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다단계 정치 일정을 내세움으로써 군부에 좌지우지되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시해되자 약 2주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국담화를 합니다. 여기에서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차기 대통령을 뽑겠다 하는 다단계 정치 일정을 제시하죠. 이것은 결국 12.12 사태로 군권을 빼앗기고 안기부장 서리 임명으로 정보수사권을 빼앗기고 5.17
계엄 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결국 국정 운영권마저 빼앗겨 사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규하의 철학적 기반은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렇지만 법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설사 잘못된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즉 최초의 철학 순교자였던 것이죠. 최규하 대통령은 그것이 옳든 그러든 5.50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재판에서 진술을 요구받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밝힌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즉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가슴에 묻고 저승에 갔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